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중반 남성 애청자이며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노년입니다. 매일 손주들 뒤치다꺼리나 하다가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서 저의 첫사랑과 20살 언저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에 저는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는 곧장 조그만 무역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옆집에서 하숙을 치고 있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그 집에 새로 들어온 대학 1학년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호리호리하고 키도 적당히 컸고 항상 바쁘게 어딘가로 열심히 가던 여학생이었죠. 때때로 바람 산들거리며 부는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 마주친 적도 있었고 시장 빵집에서 맘모스빵이나 사라다빵을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땐 참 순진할 때라 그 여학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방귀 같은 것도 안 낄 거라 여기며 한참 흠모하며 담 너머로 바라보기도 했답니다. 돌아보면 참 순수하고 좋았던 시절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저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불타는 청춘처럼 세상은 떠들썩하게 발전하고 있었고 디스코 바지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것을 사입고는 멋지게 골목길을 걸어 다녔죠. 그 무렵 저는 한창 사무실에서 혼나면서 일을 배워나가는 중이었고 퇴근길에 통닭센터에 들러서 맥주에 통닭을 시켜서 한잔하고는 손도 거의 안 댄 통닭을 싸달라 해서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요새 얼굴이 수척하다며 걱정스런 얼굴을 하며 쳐다보았고 여동생들은 지들끼리 키득대며 오빠가 요새 짝사랑한다며 비실비실댔습니다. 돈놀이를 하시던 엄마는 돈 수금이 제때 안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닥달을 하느라 바쁘셔서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아버지는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피다가 걸려서 그 무렵에 엄마한테 엄청 깨지고 있었기에 집에 오면 늘 눈치만 보고 계셨죠. 어느 날 마당에서 저 혼자 한숨 쉬며 엿기를 들어 올렸다 놨다 샌드백을 이유도 없이 이리저리 쳐댔다 하는 저를 보고는 아버지가 슬그머니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연애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 슬쩍 말씀하시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제가 그 여학생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걸 알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여동생들이 일러 바쳤던가 싶어서 그 계집애들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산책 나가서나 휴일에 공원에 바람 쐬러 가면 네잎 클로버들을 하나씩 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네잎을 가진 클로버는 아주 드물었죠. 전부 잎이 하나씩 부족한 것들이었고 그래서인지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나 도다 하면서 그 꽃말이 그제야 이해되기 시작했고요. 얼마 후에 저는 친구의 소개로 조그만 회사의 격리로 일하는 여자를 소개받아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뚱뚱했고 형제가 줄줄이 딸린 집안의 장녀였고 억척스레 자라왔던지 돈에 굉장히 짠 편이었고 옷도 늘 후줄근하게 입고 다녔고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취 살림하느라 늘 손톱 밑에는 김치 국물 양념 같은 것이 배어 있었고 일하며 살림하느라 바빠서인지 주말에도 늘 집에서 밀린 빨래 같은 것을 하느라 밖에서 약속을 잡았다 쳐도 집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는 처음으로 번화가에서 돈가스를 사 먹어봤고 그 돈이면 돼지고기가 몇 근이니 하면서 그녀가 투덜대는 통에 기분이 잡쳐서 그 다음부터는 우동이나 이런 것만 먹으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내키는 대화도 없었고 재미난 일도 없는 채로 언젠가부터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들과도 얼굴을 익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매우 흡족해하며 그녀를 며느리라도 되는 듯이 아주 잘 대해주셨습니다. 엄마와 그녀가 부추전을 부치느라 부엌에서 한창 바쁠 동안 아버지는 저를 앞에 두고는 은근히 말씀하셨어요. 입대 영장 나오기 전에 얼른 식을 올리라고요. 저는 아직 변변히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불현듯 그녀를 제 인생에 끌어들이려 하시는 어른들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나이에는 뭔가 강하게 제 의견을 내세우던 사람도 아니었기에
어른들 말이 맞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턴 우리 가족은 뚱땡이 그녀를 가족인 듯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들 흡족해했고 저는 회사에서 조금씩 일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 다시 그 여대생이 떠올랐죠. 그녀는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고 그 무렵에 늦은 밤 가로등 아래에서 낯선 남자와 입맞춤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나름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보다는 훨씬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점이었고 최소한 상대와 심적으로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만나고 있던 그 여자,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 아내가 된 뚱땡이와 그때까지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이 맹숭맹숭한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저의 평생 반려자는 내 옆에 뚱땡이가 아니라 담 너머 하숙집의 그 여대생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의 흠모를 받고 있었던 그 여대생은 그저 저를 마주본 채 저 멀리 골목 끝에서 걸어와서 아무 관심도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낡은 대문을 확실히 닫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닫힌 대문처럼 우리 사이도 단단한 무엇으로 갈려져 있다는 느낌이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얼마 후에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 뚱땡이에게 처음으로 입맞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뚱땡이는 몹시 기뻐하며 제 입맞춤을 너무도 간절히 받아들였고 저는 그 여대생을 떠올리며 뚱땡이와의 사랑을 했습니다. 여대생은 제가 가슴을 앓건 말건 전혀 모른 채 데이트도 하고 멋도 부리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 여대생이 하숙집을 옮길 때는 여러 명의 남학생들이 리어카를 빌려 갖고 와서는 짐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여대생은 제법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서는 이것도 실어야 하고 저것도 실어야 하고 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이리저리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저는 부모님 말씀대로 입영 전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조촐하게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군에 갔고 휴가를 나와서 보낸 그 밤의 증거로 첫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후에 뚱땡이 아내의 편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자식들 5명이 각자 2명씩 자식들을 낳았고 저는 그 아이들을 돌보며 할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20살 언저리부터의 제 청춘은 그랬습니다. 애초에 청춘이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당시에는 다들 그것이 청춘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을 그 여대생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청춘은 그렇게 미완성이었던 채로 남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 푸릇함이 실감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